따끈한 혹은 시원한 우리들의 맛있는 이야기. 노래하는 서가수, 글쓰는 하작가의 술안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한 주가 갔네요. 네, 고정 멘트네요. 벌써 한 주가 갔네요. 제가 주에 한 번씩 녹음하고 있어서. 맞아요. 최근에 친구들이 한번 쫙 모였을 때 자기소개를 한 10대명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하작가도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거기 있는 사람의 반이 자유인인 거예요. 자유인이라 하면 이제 저같이 뭐 아니면 고정된 9to6 잡이 없는 그런 상태, 뭐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일을 약간 쉬고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자유인이 너무 많아서 네. 지금 우리도 사실 수요일 2시에 이렇게 만나서 녹음을 한다는 게 상상하기 힘들죠. 이것이 그렇죠. 이것이 자유인의 정말. 근데 자유인 곁에는 자유인만 보이는지 그날 그렇게 자유인이 맞아요. 고정 직장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잖아요. 거기 당시에 거기 한 15명 있었는데. 그렇네. 그렇죠. 고정된 직장인이 없었네요. 그 리모트 워크 하시는 분 한 명 있었고, 맞아요. 재택하는 사람이 있었고, 없었어요. 없죠. 네, 대단하다. 진짜 뭐 일을 하고 계시긴 하죠. 그쵸. 각자의 영역 안에서. 프리랜서가 좀 많았긴 한데 그래도 이게 정말 끼리끼리 논다고. 그러니까. 제 주변에 제 직장인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창업하신 분들도 있고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도 물론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저도 좀 위기감을 좀 느꼈어요. 이렇게 끼리끼리 놀다가 네. 이게 전부냐, 괜찮으냐, 주변 둘러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다양한. 제가 어제 저녁에 북토크에 갔다 왔어요. 오. 그 소서사라는 거기 출판사에서 갔다 왔어요? 네, 나온 백색 소음이라는 어쩐지 또 책을 어디서 책이에요. 많이 봤다 했어. 네. 그리고 이 작가분이 하시는 아무튼 북토크에 다녀왔는데 네. 작가분의 연인이 진행을 하셨어요. 오. 그러니까 두 분이 작가님이 계셨고 작가분의 연인분이 하신 이유는 이 책에 에세이에 그분 이야기가 좀 많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 약간 그런 이야, 분위기였는데 재밌다.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그리고 거기 오신 분들이 한 2-30명 모이신 것 같은데 지인분들이 제법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밖에 그렇게 외출이 잦은 사람이 아닌데 그러게요. 또 그런 자리 잘 안 갔던 것 같긴 한데 네. 가니까 그 다들 옷차림새가 이 약간 세미 정장 같은 느낌? 오. 회사원들이 입는 약간 단정한 그런 룩을 입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냥 니트 하나 빨간색으로 하나 입고 갔는데 이 사람들은 퇴근하고 이렇게 와서 이런 걸 보고 있구나. 좀 기분이 이상했어요. 다들 직장인인데 저만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렇게 딱 거기서는. 그 복장으로 그게 딱 보이는 거네요. 맞아요. 네. 셜록 홈즈가 외관으로 타다닥 보고 정보를 캐치하듯이. 맞아요. 사실 정장 같은 거 있으세요, 하작가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래서 약간 경조사 때 조금 민망해요. 그래서 한 벌 마련해야 되나? 근데 사실 뭐 경조사는 그냥 단정하게만 입고 가도 되고 요즘 뭐 이렇게 풀 장착 안 해도 되니까. 조금 민망. 아니 뭐 카라티 단정한 카라티 정도도 없어요? 네, 없어요. 좀 사셔야겠네요. 그 정도. 정장까지는 아니어도. 네네, 좀 단정한 룩. 네, 단정한 룩 하는 이런 티셔츠. 회색 흰색이었을 것 같은데 회색이 된 티셔츠 말고. 네네.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서가수 포함해서 자유인들이 많은 데 있었는데 거기서는 별 그 이질감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제 북토크에서는 이게 사실 세상인데. 그런데 자주 가셔야겠다. 그러니까. 우리 이질감을 좀 많이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요. 너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 재밌었고 어디를 가면은 또 이질감 느낄 수 있을까요? 어디를 가면 뭐 러닝 크루 같은 거 요즘 좀 유행 아닌가요? 맞아요. 네. 아무튼 네. 그 북토크 매우 재밌었습니다. 이 소설가시거든요. 이 박현옥 작가님이 쓰신 에세이집이고 이분이 소설을 쓰시는데 재작년 22년에 등단을 하셨어요. 현대문학에서 신인 추천으로 등단을 하시고 그때부터 계속 소설을 쓰고 계시고 한데 이 소수와 출판사랑 같이 에세이집을 기획하게 되고 에세이를 쓰셨는데 아주 문장이 위트 있고 유머러스하고 재밌었어요. 저는 이분 소설을 읽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때 얘기하시기를 소설의 분위기는 많이 이렇게 무거운가 봐요. 화두로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꺼내시는데 이 에세이에서는 엄청 통통 튀시던데.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진행하시는 연인분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소설 쓰는 자와 에세이 쓰는 자 중에 뭐가 더 본인에 가까운 것 같냐. 그런 얘기 하셨는데 에세이가 좀 더 자기 캐릭터와 맞는 것 같다. 써보니까.
근데 소설은 꼭 그렇게 무겁게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하작가 일기를 못 보고 왔는데 네네네. 하작가도 일기를 쓰는 게 조금 가볍고 솔직하고 싶어서 그런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잘 안 돼요. 여전히 안 돼요. 네, 그래서 어제 사실 제가 북토크를 다녀와서 긴 일기를 하나 남겼거든요. 아 그래 그걸 못 보고 왔네요. 네네, 그거 하나 남겼는데 어제 북토크에서 이 출판사 대표님이랑 인사를 좀 나누는데 일기를 보셨대요. 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민망해진 거예요. 아 그래 이거 좀 공개된 장소에 내가 일기를 쓰고 있지. 근데 이걸 읽은 사람이 읽을만 하게는 그래도 써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또 오히려 또 훈련에도 방해되지 않아요? 아니요. 솔직하고 싶은 이유. 솔직하는 방향이 이걸 읽는 사람한테 솔직해 보였으면 좋겠는 게 큰 거예요. 사실 본인의 솔직함과는 별개로. 아니에요. 그것도 있죠. 네. 내가 솔직하게 쓰는 것도 있고 그리고 누가 내 글을 봤을 때 솔직하게 썼구나라는 느낌을 받게끔 하는 스킬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는. 근데 이 에세이가 아주 그런 게 잘 담겨 있다고 저는 느꼈었어요. 이거 책 소개하려고 한 건 아니긴 그러게요. 한데 네. 이 에세이에서 이분이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들을 꺼내주셨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수려하게 문장으로 잘 쓰셨다. 너무 전 어제 받은 책인데 다 읽었거든요. 어제 너무 재밌게 다 읽어가지고 좀 재밌었어요. 아 내가 일기를 쓰는 것도 약간 이런 느낌을 만들어줄 필요는 있겠다. 그래야 읽는 사람이 이 사람의 삶을 훔쳐보는 느낌도 들고 진짜 솔직한 삶을 그런 게 읽는 사람한테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 텐데 제 일기는 며칠간의 제 일기는 전혀 그러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래도 신경 써서 일기를 써보자 라는 다짐을 했지만 지켜질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래도 한 발짝 어떤 관점이 새롭게 또 생긴 거니까 맞아요. 또 변화한 일기를 또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네네네. 더 열심히 써봐야겠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블로그를 했었었는데 그래서 10대 때 학교 안 다닐 때 되게 일거수일투족을 일기처럼 블로그에다 기록을 했어요. 그러다가 일기를 한참 또 안 쓰다가 최근에 이제 자유인의 삶을 살면서 되게 이벤트가 많았었는데 그걸 좀 정리해보고 싶어서 저는 다시 뭔가 기록적인 일기를 블로그에 다시 또 쓰고 있거든요. 뭔가 저는 좀 반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일기를 위한 일기를 쓰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하작가는. 저는 일기를 남겨놔야 될 것 같은 막 꺼내놓고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가지고 내 삶을 좀 뚝뚝뚝 정리하고 기록하려고. 네,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그냥 꺼내기만 해도 뭔가 이렇게 남는 그런 시간들이어서 그 일기를 정말 자연스럽게 오랜만에 썼거든요. 근데 일기라기보다 뭘까 일기와 기록의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일기도 가벼운 가벼워요. 어떤 뭐 이렇게 기록이죠. 뭔가 복잡하거나 그렇지 않죠. 어쨌든 약간 이미 솔직하게 그런 기록을 할 줄 알아서 그런 것 같아요. 서가수는. 그러게요. 저는 솔직한 게 뭔지 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솔직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솔직해지지 않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글 쓰면서. 이게 좀 뭐랄까 뭐 있어 보이려고 쓰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죠. 의식이 뭔가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꾸밈이 너무 많은 거죠. 꾸밈이 많다. 이게 더 솔직하고 이렇게 뭔가 건조하다기보다는 그 노래 만들 때도 가사 쓸 때도 솔직하고 싶어서 솔직한 거랑 그 꾸몄는데 진짜 멋있게 솔직한 거랑 진짜 다른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 솔직한 마음은 가지 마예요. 근데 그 가지 마라는 마음을 어떻게 포장해서 하느냐인데 네. 그건 사실 되게 포장되고 그냥 멋진 말이거든요. 맞아요. 근데도 거기서 솔직하다고 느끼잖아요. 듣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솔직한 게 아니라 뭐랄까 네. 그냥 그 표현들이 사작가가 좋아하는 건 아닐까? 그냥 저 책도 네네. 솔직하고 뭔가 되게 위트 있다 재밌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뭔가 하작가가 느끼는 솔직한 좋은 글의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솔직함이라는 것에 네. 왜 집중을 하게 됐는지를 네. 또 들어보니까 그냥 멋진 마음에 드는 뭔가 찝찝하지 않고 뭔가 쿨하지만 멋있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은 거 아닐까요, 사실? 아주 정확한 표현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이분의 북토크를 다녀왔을 때도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니까 일기를 쓰는 나. 그리고 소설을 쓰는 나, 희곡을 쓰는 나, 혹은 뭐 조금 더 정제된 경수필을 쓰는 나의 자아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일기를 쓰는 나의 자아가 형성된 것 같지는 않다. 제가 익숙한 어떤 글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일관된
일관된 이 사람이 일기를 쓰고 있구나의 느낌을 내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걸 만드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것 안에서의 어떤 좋은 표현들, 좋은 글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솔직함이겠죠. 서가수는 어떻게? 저요? 네. 근황? 지난주, 지지난주에 좀 많이 놀았거든요. 그것도 좀 지쳐가지고 춥고 그래서 좀 집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집에 잘 못 있거든요. 하닷간 집에만 있는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저는 12시간 정도 집에 있을 수 있겠구나. 24시간 정도 집에 절대 못 있겠어요. 미치겠어요. 하루를 집에서 보내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혼자라도 그냥 나가거나 저희 집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인데 정말 거길 수도 없이 하루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뭐 출근하고 들어왔다, 요가 갔다가 들어왔다가 산책 갔다가 들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도 하고 그래서 아 나도 좀 쉬고 싶다, 나도 좀 가만히 집에만 좀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잠깐 듦과 동시에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저는 그 저의 평생의 원동력이자 어떤 조심해야 될 어떤 큰 질문은 조바심 나는 마음, 아무튼 그런 마음과 잘 지내보는 거. 뭔가 뭘 해야 될 것 같은 그 마음과 잘 지내보기 안 하면서.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제가 그럴 때는 또 뜨개질을 하는데 네. 이제 또 뭐 하긴 손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뭐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손목이 아파서 뜨개질도 못 하겠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드라마 정주행 이런 것도 뜨개질을 하면서 봐요? 정중을 해야 돼요. 1+1이에요. 왜요? 저에게는 드라마 정주행이라는 건 없어요. 집중 안 되지 않아요? 정주행과 뜨개질. 그것이 집중이에요, 저에게. 전 드라마 보는 게 너무 아까워요. 내 손이 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애매하게 쇼츠만 보는 거죠. 그러다가 또 엄지손가락 아파고 쇼츠 보다가 엄지손가락 아파진 것 같아요. 어때요, 저 솔직함? 아무튼 그래서 집에 가만히 있을 때 그 몰려오는 그런 마음들을 좀 괜찮거든요. 사실 맨날 밖에 돌아다니니까 반나절 정도는 집에 있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고 다른 포인트로 좀 나도 봐야 될 텐데 이걸 지루함이라고만 보지 말고 다르게 좀 언어를 좀 붙여서 봐야겠는데라는 생각을 어제 반나절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요가 한 90분 이제 열심히 하는데 골반을 좀 조졌거든요. 내 골반 진짜 말도 안 된다. 안 움직여요. 너무 아프고 막 쥐나고. 그래요? 같이 요가 잠깐 했던 시기에 그 네.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그냥 네. 적립식으로 적금식으로 계속 그냥 해야 된다. 맞아. 그런 얘기 하신 잘 안 쌓여요. 그러니까요. 하는데 언제 쌓이나. 관절은 우리는 그런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붓고 있으면서 어. 통장은 매일 보면서 언제 쌓이나, 언제 이게 만기가 되나. 거의 뭐 그런 맞아요, 느낌이겠죠. 맞아요. 오래 하신 분들이 봤을 때. 네, 네. 저의 근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오늘 무슨 얘기 하나요? 네, 그럼 오늘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실 이런 식으로 오늘 계속 얘기를 할 거라서 입을 좀 편안한 얘기 네, 편안한 에피소드죠? 얘기죠. 오늘 좋아요. 챕터 1 가을이 왔어요. 요즘 진짜 날씨가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놀라워요, 저는. 근데 여름이 진짜 길었잖아요. 맞아요. 올해. 그리고 진짜 더웠죠. 너무 덥고 너무 맞아요. 길고. 낮에는 그래도 뭐 가을 날씨 같은데 아침 저녁 금방 겨울 오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날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저는 블로그에다가 한 달에 한두 편씩 계속 뭔가를 쓰는데 거기 항상 계절 얘기가 있어요. 계절 뭐 아니면 날씨. 저는 이거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어가지고 네. 예전에는 도대체 왜 이렇게 가을 이쯤 되면은 에너지가 확 바뀌는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요즘도 많이 느끼고 있고 저는 무조건 해가 좋거든요. 해가 좋은 사람이에요. 여름을 좋아하겠네요. 여름은 그래 너무 좋죠. 근데 이게 이제 해가 짧아지잖아요. 점점. 그게 너무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너무 무서워요. 저는 이 긴 밤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이 긴 밤. 겨울이 싫은 이유는 저한테 예쁜 겨울옷이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뭔가를 입고 나갈 때 여름 옷은 뭔가 되게 나답고 편하고 겨울 옷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겨울 옷차림을 더 좋아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겨울보다 이제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니트를 좋아해서 니트 입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촉감도 좋고 포슬포슬하니 정전기 나잖아요, 니트. 그런 니트 입을 때 뭔가 제가 요즘 조금씩 꺼내서 입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절이 바뀌기는 했구나. 제가 옷이 많은 편도 아닌데 일단 근데 니트는 좀 있더라고요.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좋아하니까 많겠죠. 전 집에 나시 한 20개 있어요. 저도 예전에 니트나 이런 걸 많이 입었었는데 정전기 나시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하작가 따뜻한 게 최고지. 말처럼 일단 어쨌든 니트 옷을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겨울 옷이 더 좋다든지 사람들마다 더 좋아하는 어떤 무드나 그런 게 손이 좀 가는? 근데 저한테는 나시 같은 거에만 손이 가니까 겨울에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저는 겨울 옷차림새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체형을 좀 보완시켜줘요. 오. 몸이 좀 이렇게 근육이 좀 붙었나? 라는 느낌이 들게 해주니까 겨울 옷이 뭔가 핏이 더 괜찮은 것 같다. 저는 반대예요. 저는 옷을 얇게 입어야 더 날씬해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무조건 많이 껴있거든요. 한겨울엔 바지 3개씩도 입어요. 이게 체형이 보정이 오히려 더 두툼해지고 저도 막 몸이 좋아졌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 덩어리인 거예요. 덩어리인다. 그 저는 이제 키도 작고 하다 보니까 약간 후드티 이런 것도 입으면은 너무 덩어리처럼 보여요. 그래서 겨울옷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얇게 입고 많이 뭔가 노출이 좀 살이 좀 보여야 조금 더 쉐입이 조금 더 보이는 느낌. 고민이 많겠네요. 이제 겨울 다가오고 있는데. 근데 보통은 그냥 맨날 롱패딩 입죠. 롱패딩에 안에 뭐 내복이랑 맞아. 따뜻하게 입는 게 최고죠. 교복 같은 또 옷이 있거든요. 경량 패딩. 진짜 다 해줬어요 그거. 패딩이 없어서 패딩 하나 사야 됩니다. 패딩 없어요? 있는데 없네. 따뜻한 도시 나라 맞아요. 지역에 있었어. 남해에 있다가 올라와서 남해는 그렇게 안 추웠어요? 그렇게 안 춥죠. 아 그래요? 네, 제가 남해를 당시에 2018년에 내려갔는데 내려갔던 3월에 내려갔거든요. 이사를 3월에 했거든요. 내려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12월, 1월, 2월 남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안 춥다 여긴. 그게 너무 신기했었어요. 낮에 해 떴을 때는 약간 가을 날씨 같았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따뜻하고 좋다. 물론 겨울이니까 추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울에 비교하면 그 눈도 안 오잖아요. 맞아요, 눈도 안 와요. 그렇네, 서울 다시 올라와서 첫 겨울인가? 그렇네. 지난 겨울이 있긴 했지만 거의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 지독한 거 알죠, 서울에. 그니까요. 겨울 걱정된다. 준비 단단히 하셔야 돼요. 어제 그 북토크도 다녀오시고 가을 하면 또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맞아요. 요즘 또 책을 좀 읽고 계시나요, 하작가? 제가 책 모임도 하고 있어서 뭐 개인적으로도 읽고 책 모임 책도 읽고 하는데 얼마 전에 끝냈던 책은 그 로맨가리의 자기 앞의 생이라는 장편 소설이 있어요. 너무 재밌게 읽었고 일단 좋은 따뜻한 소설이에요. 마음 훈훈해지는. 그리고 어제 백색소음이라는 이 에세이, 그리고 책 모임에서 또 시작한 게 경제서를 악의 번영이라는 프랑스 뭐 학자 같아요. 그분이 쓴 책인데 신석기 시대부터 최근 금융 위기까지의 어떤 경제 변화가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삶이 이런 경제적 조건을 만들었는지 막 그런 것들을 추적하는, 이해해보고자 하는 그런 경제서를 읽기 시작하면서 소설도 쓰고 있거든요. 제가 매월 한 편씩 쓰고 있으니까. 근데 소설이 너무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은 원래 계속 안 써서 썼잖아요. 맞아요. 그랬나요? 네, 계속 잊어버려요. 항상 그랬어요. 창작의 고통이에요, 항상. 그냥 너무 안 써져서 이게 단편 소설이라도 빨리 뭐 읽어봐야겠다 해가지고 단편들도 중간중간 읽고 있다. 근데 가을 되니까 조금 이 독서의 계절이라는 게 좀 와닿나요? 전혀요. 네, 가을이라서 읽는 건 아닌 것 같고 잘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뭐 서가수는 어때요? 누가 독서의 계절이라고 했을까요, 가을을? 단체로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뭔가 초등학생 때부터 그렇죠,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맞아요. 여름에 진짜 책 많이 읽고 지금 독서의 시즌이 아니거든요, 저한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여름에는 그렇게 도서관에 많이 갔어요. 더워가지고 도서관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서 낮 시간이 자유인으로서 낮 시간에
시원한 도서관에 앉아서 책을 읽는 게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좋다. 기분 근데 좋을 것 가을인데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굳이 도서관에 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늘도 얼마나 예뻐. 하늘 보기도 바쁜데. 자연. 자연을 봐야 되는데. 좀 어이가 없네요, 갑자기. 그러게. 고전적으로는 가을이 풍요롭다고 하잖아요. 풍요로움에 너무 들뜨지 말라는 말 아닐까요? 아니면 또 이제 기분이 좀 센치해지잖아요. 가을 탄다. 가을을 탈 때 이제 문학만한 게 없다, 뭐 이제 책만한 게 없다, 뭐 그런 의미가 또 그럴 수도 있겠죠. 되지 않을까 또 싶기도 하고. 가을 타요? 가을 엄청 타요. 뭐 어떻게 타요? 가을이 오서 좋은 점은 가을에 듣는 노래들을 생각나는 거, 이맘때쯤 생각나는 노래들이 있는 거. 약간 저한테는 캐롤송보다 이 시즌에 듣는 노래들이 더 가을 노래. 네, 이 계절 바뀔 때, 이 찬 기운이 막 올 때에 그 기분들을 더 느낄 수 있는 게 그 계절에 오는 또 느낌인 것 같고, 전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추워질수록 차가 더 맛있거든요. 그렇네. 따뜻한 뜨거운 차를 먹는 게 여름에도 이열치열 먹어요. 근데 겨울에는 따뜻한 차를 또 먹으면 몸이 이렇게 데워지는 게 또 느껴져서. 또 가을 좋은 점 뭐 있으세요? 가을 좋은 점? 그냥 그 온도가 좋죠. 저는 가을을 센치하게 느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기분이 좋아요. 날씨가 약간 선선해지고 쌀쌀해지고 하면은 정신이 좀 드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추워야 정신이 말짱해지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너무 더우면 흐리멍텅해지고. 맞아, 그렇죠. 그래서 추운 것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 일단. 그리고 날씨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는 것들을 보면 정신이 좀 맑아지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맞아, 뭔가 공기가 상쾌한 느낌. 맞아요. 그 차가운 아침 공기가 되게 상쾌한 맞아요. 기분이 들죠. 무겁고 더운 바람이랑 다르게. 이게 착 가라앉는 느낌도 좋고. 그래서 가을 음악 얘기해서 또 좋네요. 지금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가을 음악이 또 좋은데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이 1월에 내한을 한대요. 데미안 라이스가 내한을 한다는 소식을 근데 제가 가끔 오잖아요, 사라저씨. 근데 안 온지 좀 됐죠. 코로나 때부터 이 문제였나? 뭐 그래가지고 안 온지 좀 됐는데 아무튼 데미안 라이스랑 그 뭐냐 시가렛 애프터 섹스인가? 내한한다고 하더라고 1월에. 진짜요? 그래서 막 댓글들로 한국에 무슨 일 있냐고 막 오아시스 막 재결합하고 막 맞아. 그런 얘기 나오니까. 그래서 아무튼 데미안 라이스 음악이 가을에 듣기 너무 좋은 음악인 것 같다. 제가 뭐 공연 실황, 콘서트 실황을 유튜브로 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 가을 날씨인 것 같아요. 그 공연 콘서트를 할 때 약간 얇은 코트 같은 거 하나 입고 막 공연을 하다가 와인을 많이 마시는 그 장면이 있어요. 노래 하나를 설명해 주려고 와인 원샷을 한 4잔인가 5잔을 원샷을 계속 때리고 사라저씨가요? 네네. 그러고 노래 부르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장면이 정말 너무 멋있는데 그게 딱 가을 같았었어요. 그 사람 음악을 하고 뭔가 노래 나오고 그리고 그 콘서트 공연장의 분위기가 가을 같았는데 1월에 하면 춥겠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또 와인 얘기해서 그런데 제가 요즘 와인이 엄청 땡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약간 계절의 영향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 여름에는 막걸리, 약간 라이트하고 산미 있는 막걸리나 맥주가 좀 땡겼는데 요즘 되니까 와인이 그렇게 먹고 싶어서 와인을 최근에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게 뭔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감각들이 좀 변화하고 있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와인이 땡기고. 근데 저는 계절 얘기할 때마다 신기한 게 한 번 겪은 게 아니잖아요. 맞아. 30년을 뭐 어릴 때 뭐 한 20번을 20번째 가을인데 나한테는. 가을을 느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새로워요. 맞아. 왜 그런지 망각해서 그런가? 망각도 있고 이 텀이 사실 확 오는 것도 아니고 기니까 길고 너무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추워졌다가 또 말도 안 되게 따뜻했다가 개더웠다가 또 이게 드라마틱해서 어딘가에 적응을 할라치면 다음 계절이 오고. 그래서 전 또 이런 생각을 하면 계절이 많이 변화가 별로 없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나라들은 어떨까? 어떤 감각일까? 궁금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정서가 사계절의 이 정서가 또 전 세계적으로 막 있을 것 같진 않고 맞아요. 정말 막 적도 부근 나라들은 우기건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또 그렇게 있겠죠. 공기의 어떤 네. 습도가 달라지는. 저 말레이시아에 잠깐 있었는데 우기에는 진짜 비가
미친 듯이 그냥 오더라고요. 물속이잖아요. 물속.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런 나라가 있구나. 어.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은 나랑 되게 느낌이 다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네요. 맞아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좀 다이나믹하죠. 음. 덥고 춥고가. 그래서 저는 최근에 어떤 분이랑 얘기하다가 어떤 계절을 좋아하냐고 해서 저는 확신의 여름 인간이었고 음. 그분은 겨울이 좋대요. 근데 겨울이 좋다고 하면서 자기는 겨울엔 눈이 오잖아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뭐랄까 귀여운데요? 귀여운데 내가 그러니까 어른 같지가 않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말이 어른이라 함은 눈이 온다 함은 이제 그 통행의 어떤 불편함을 상상하는 것이 여전히 그런 낭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눈이 온다는. 그러게요. 그래서 그게 그냥 너무 순수하다는 거랑 조금 다른 느낌인데 너무 새로웠어요. 아 나는 눈을 어떻게 보는 저 사람과 내가 눈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나 다르구나. 와 눈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구나. 내 또래 중에서. 그래서 흥미로웠어요. 그러게요. 눈 어릴 때 참 좋아했는데. 어릴 때, 그죠? 어릴 때. 남해 살 때도 좋아했어요. 종종 진눈깨비가 내리거든요. 아 맞아요. 눈 온다. 절대 쌓이지도 않잖아요. 맞아요. 네. 남해에는. 그러니까 눈 좋죠. 저는 막 이렇게 질퍽질퍽거리고 막 또 겨울 얘기가 되네요. 근데 가을 얘기가 아니라. 그러게요. 가을로 돌아옵시다. 가을로, 네, 가을로. 근데 아직 지금 찬기가 있는데 그렇게 춥진 않아요. 춥지도 않고 약간 이 나무들이 아직 안 바뀌었어요. 맞아요. 나무들 바뀌고 나뭇잎이 색깔. 엄청 떨어져야 진짜 가을 같고 가을 냄새가 나는데 맞아요. 계절이 변하는 냄새 나잖아요. 맞아요. 아침 딱 나가면 이제 여름이다. 딱 가을이다. 근데 아직 가을 냄새 못 맡았어요. 근데 그건 가을 냄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뭇잎 맞아요. 냄새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우리나라는 또 멋진 산도 많고 네. 가을에는 진짜 이번 제가 북한산을 안 가봤어요. 서울에 등산? 살면서 가을에 한번 꼭 북한산을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3달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멤버 모집합니다. 가실래요? 힘들지 않아요? 북한산 높잖아요. 그쵸. 아니 뭐 편한 길로 가. 저도 그 빡센 거 안 가고 싶어요. 좋아요. 아니 근데 남에서 등산 되게 빡센 산 많이 가셨잖아요. 아, 다 왔어 한 50분 동안. 다 왔어. 근데 뭐 좋죠. 등산 좋아요. 가을 등산 좋겠다. 가을산. 챕터 2. 스쿠터를 타고 다니며. 맞아요. 가을은 또 스쿠터 타기 좋은 계절이죠. 제가 스쿠터를 또 이 서가수한테 배웠어요. 네, 그래서 나쁜 친구인 것 같아요. 운전을 배운 건 아닌데, 그러니까 스쿠터를 그 당시에 스쿠터를 타고 다녔죠. 제가 회사 생활을 그 혁신파크에서 하고 있을 때 스쿠터를 끌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고, 엄청 좋다. 서울에서 스쿠터 괜찮지라는 생각을 좋은 교통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도심에서 이 스쿠터를 타니까 이 가을 날씨가 더 느껴지기도 해요. 맞아요. 며칠 전에 서가수 포함해서 친구들이랑 영화를 봤잖아요. 네. 그 상암 메가박스? 네. 그래서 조커2를 봤죠. 10시 50분 영화였나? 맞아요. 늦은 밤에 영화였는데 가깝거든요. 상암까지. 근데 그거 가는데 니트를 입고 갔어요. 제가 니트 좋아하니까. 그 니트 초록색 니트요? 그거 빨간색이었어요. 그날. 빨간색이었어요? 초록색이었나? 초록색 그 줄무늬 니트 아니에요? 그거였나? 몰라.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무튼 니트를 입고 갔는데 춥더라. 니트를 입었는데도 스쿠터 타면 춥네. 밤이니까. 그 추웠던 갈 때도 추웠는데 올 때가 진짜 추웠어요. 맞아요. 그날 유독 추웠어요. 추운 날이었죠. 추운 날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돌아올 때 추운 걸 느끼면서 가을이 진짜 왔다. 스쿠터 남해 살 때도 그랬지만 스쿠터가 계절감을 느끼기에 너무 좋은 교통수단이에요. 진짜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좋더라. 좋고 춥더라. 좋고 춥더라. 발음이 되게 어렵네요. 좋고 춥더라. 네, 아무튼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뭐 타고 다니시나요 여전히? 저는 이제 강 아래쪽에 살고 저의 주 무대는 강 위쪽이어서 보통 회사 생활도 그렇게 계속 한강 다리를 맨날 건넜어요. 하루도 10번씩 건너요. 어제도 양화대교 성산대교를 보통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요즘에 정말 시야가 좋아서 저 아래쪽에서 성산대교나 양화대교로 가면 정말 북한산이 그래서 제가 북한산 생각을 했나 봐요. 저 산을 꼭 가봐야겠다. 너무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북한산이. 근데 그게 정말 봄철이면은 뿌해가지고 그 건너편도 잘 안 보일 정도로 뿌열 때가 있는데 그 멀리 있는 산이 깨끗하게 보이고 그리고 저는 운전도 많이 하지만 그러니까 차 운전도 하고 스쿠터 운전도 하는데 이게 진짜 감각이 다른 게 차는
다 막아주잖아요. 그리고 되게 실내가 움직이는 느낌이라면 스쿠터는 정말 이 몸뚱이가 그냥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맞아요. 냄새를 전 되게 많이 느끼는데 봄 같은 때도 스쿠터 타다 보면은 꽃내음도 많이 느끼고 요즘 같은 때는 또 가을 냄새나 맞아요. 가을 되면 좀 물비린내가 많이 나. 저는 이제 강가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물비린내가 또 가을 같아요, 되게. 근데 차에 타고 있었으면 아마 그런 거 못 느꼈을 거예요. 이 다리를 건널 때 이 사방이 365도가 다 열려 있는 듯한 느낌이 진짜 기분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뭐 많이 나가진 않지만 종종 나가면 스쿠터 그러니까 날씨 또 좋으면 날씨 안 좋을 때는 안 끌고 나가니까 날씨 좋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대단한데 안 가도 사실 좋아요. 그러니까 도로 조금 차 없는 도로 조금 가다 보면 이제 가로수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있으면 나무들이 여름에 또 울창했으니까 그런 모습 보면 날씨 좋다. 그리고 여기 그 불광천이 하나 있거든요. 네. 제가 요가로 왔다 갔다 할 때는 불광천을 그 다리를 건너요. 한강 다리는 아니긴 하지만 조금만 쬐까난 거 네. 다리. 근데 거기 양옆으로 뻥 뚫려가지고 하늘이 훤히 보여요. 네, 뭐, 그 모습이 네, 참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구름 뭉게뭉게 있거나 날씨 그러면 날씨 좋다. 그 순간의 찰나인데 그런 시간들이 좋더라고요. 스쿠터를 타면 걷는 거랑은 또 다르게 용이하고 빠르게 어딜 맞아요. 목적지를 갈 수 도어 있는데 투 도어를 되게 많이 빠르게 딱 찍을 수 있어서 맞아요. 스쿠터는 물론 안전하게 타야 하지만 진짜 안전해야죠. 네. 저도 어쩌다가 오토바이를 타게 됐는데 지금 한 7, 8년 됐거든요. 탄지 벌써. 저 지금은 벨리를 타고 있고 두 번째 스쿠터고 제가 그때 요타 80 남해에 있는 하작가한테 주러 서울에서 요타를 타고 그 심지어 80cc도 안 되는 네네, 스쿠터였는데 맞아요. 네. 그걸 타고 남해까지 갔었어요. 맞아요. 며칠 걸렸죠? 그게 좀 천천히 움직였고 그게 이제 cc도 작다 보니까 이제 할리나 이런 거는 완전 안정감 있고 그래서 사람한테 피로도가 좀 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거리도 좀 뭐 종주도 하고 하는데 걔는 진짜 한 30분만 타도 손이랑 허리가 엄청 아파요. 그래서 하루에 그때 2시간씩밖에 못 탔어요. 그때도 딱 2시간 타고 내리면은 한 2시간 동안은 손에 그 진동이 남아있는 그 기분. 맞아요. 얼굴도 막 진동이 이렇게 남아있고 춥고 며칠 걸렸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일주일 잡고 갔어요. 일주일 잡고 여기저기 쉬면서 갔죠. 수원, 천안, 뭐 대전, 남원 이렇게 찍으면서 갔었는데 네, 스쿠터 일주일 낭만 있었네요. 그러니까 스쿠터를 타고 다니면 진짜 약간 뭔가 여행 다니는 느낌인데 생각해보면 내가 여행을 가서 스쿠터를 타봤나? 그건 또 아니에요. 나는 도시에서만 서울에서 맞아. 스쿠터를 탔는데 뭔가 이렇게 되게 철없는 행동을 하는 느낌도 들거든요. 여전히 스쿠터를 타는 게 이미지 자체가 오토바이 뭐 이렇게 하면은 약간 뭐 양아치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 가벼움이 좋은 것 같아요. 이 빨빨거리는 어떤 그 이동성과 더불어서 뭐랄까 철없어 보이면 예를 들어 차를 끌고 다니는 예를 들어 저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SUV를 끌고 다니는 서가수예요. 그다음에 벨리를 타고 다니는 서가수예요. 느낌이 되게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일상을 좀 가볍게 만드는 뭔가 그런 게 또 되게 스쿠터 타고 다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그 장단이 명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점이 이 서울에서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타보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건 당연히 있는 거고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데 스쿠터를 저도 아예 안 타봤었으니까 근데 서가수가 타는 걸 보고 타봤는데 너무 서울에서 편리하죠. 되게 편리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편리해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대중교통에 대한 폐해가 너무 심각해서 이 서울에서 산다는 거 그리고 제 차를 뭐 끌고 다니는 것도 여전히 어려운 일이고 주차 문제가 맞아요. 주차난이 엄청나니까 대중교통도 그렇고 근데 스쿠터는 그 압도해 버려요. 그렇죠. 너무 편리해요. 근데 위험하다. 위험은 하죠. 그러니까 저도 스쿠터를 선택하게 된 게 제가 당시에 다니던 회사가 버스를 타고 가면 한 40분에서 45분 정도인데 스쿠터를 타고 가면은 15분에서 20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라는 게 되게 막히면은 진짜 그 다리에서 1시간도 기다리고 그 다 서가지고 그 빽빽한 그 통근버스 그 출퇴근하는 사람들 사이에 껴가지고 그리고 저는 그 집이 원래 경기도였기 때문에 대학교 통학할 때
지하철 타고 많이 다녔는데 그냥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네. 낯선 사람들과 이렇게 계속 서 있고 불편하고 항상 낑겨 있고 다들 뭔가 날이 서 있고 맞아요. 그리고 이동의 스트레스가 저번에 뭔가 우리 출퇴근하는 거 힘들다고 어. 했던 그런 것처럼 대중교통 타는 게 진짜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되게 그 스트레스가 되게 높은 맞아요. 일인 네.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스쿠터는 정말 이 기동력도 대단하지만 나 온전히 한 사람만을 위한 교통수단이어서 맞아요. 되게 그냥 기분이 좋아요. 삶의 질이 달라져요, 진짜로. 위험하지만. 저는 그래서 오토바이를 사고 나서 네. 아 이거 이러다 진짜 죽는 게 어렵지 않겠구나. 그래서 바로 유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유서를 매년 업데이트를 했어요. 이제 언제 죽을지 그러게요. 한번 느낌 알죠. 맞아요, 네. 이게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겠구나. 맞아요. 너무 맨몸뚱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유서를 좀 쓰고 그래서 나도 써야겠네. 다 같이 한번 전 다시 업데이트하는 시간 좀 갖고 싶은데 한번 마련해 주세요. 유서 쓰기. 조만간 유서 쓰는 날 한번 재밌겠다. 합시다. 뭔가 정리 네. 내 짐은 누가 가져라 뭐 이런 것도 좀 쓰고 네. 해야겠다. 위험하긴 진짜 위험한데 삶의 질이 굉장히 상승하고. 근데 뭔가 저는 되게 낭만에 이 상승한다고 느껴지는데 네. 그 하작가는 삶의 질이라고 표현하는 어떤 같은 편리함을 다른 언어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되게 낭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여전히 8년째 타고 있지만 낭만도 있죠. 낭만도 있는데 삶의 질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그 제가 남해를 다녀와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이젠 대중교통을 진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을 진짜 못 타겠어요. 그 엄두도 사실 잘 안 나고 어쩌다가 타게 되면 근데 어쩌다가라서 좀 즐기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살지? 라는 거 구경하는. 우리 이렇게 고립되면 안 돼요. 주변에 그래서 다 오토바이 타 또. 그렇죠. 주변에 되게 또 많이 오토바이 타. 그래서 우리 그때 그 상암에 영화 보러 갔을 때 오토바이가 4대가 갔어요. 그렇죠. 네. 4대가 가서 안녕 이러고 4대가 출발. 날씨 느끼기 일단 아주 좋다. 이 계절의 변화에 스쿠터가 굉장히 좋은 낭만적 도구로서 작동을 한다. 계절이 변할 때. 그리고 저는 그 앞에 오토바이 가면은 그 오토바이 배기가스 냄새 있잖아요. 전 그게 그렇게 좋아요. 동남아 같은 냄새가 나거든요. 동남아에는 진짜 오토바이 많죠. 많이 타잖아요. 그 냄새가 나서 일부러 저는 오래된 오토바이 뒤를 따라가요. 그 냄새 맡으려고. 진짜 기분이 한여름에 예를 들면 소독차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한여름에 완전 이제 뭐 동남아 같은 옷 입고 그런 차 따라가면 거기가 뭐 서울이든 뭐 태국이든 뭐 그렇게 큰 저건 아니다 이러면서 저는 그래서 낭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맞아요. 그 낭만이라는 게 어쨌든 스트레스가 없는 그러니까 남들에게 조금이라도 한 번 더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되죠. 네, 그게 저도 낭만이라고도 생각하고. 맞아요. 그 저는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노래를 별로 안 듣거든요. 아까 그 가을 얘기하면서 노래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장거리 운전할 때 노래를 더 들어요. 버스에서 노래 듣는 것처럼 버스에서 노래 들으면 되게 뮤직비디오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저 중학생 때 그렇게 많이 느꼈었는데 그런 좋은 풍경이 또 나오면 그죠? 네. 딱 노래 듣고 오토바이 운전할 때 또 뮤직비디오 속 주인공이 나다 이러면서 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시즌에 듣는 노래는 저는 그 양반들 예전에 정범성과 양반들이라고 활동했던 지금 양반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더라고요. 네. 그분들 1집, 2집이 진짜 가을이 싹 가을입니다. 들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안 들어봤어요. 오토바이 운전하면서 들어보세요. 쌉 가을이고요. 1집, 2집? 1집, 2집. 네. 쓸쓸해져요. 근데 저는 이제 쓸쓸할 때 그 노래 들으면은 여긴 나만 쓸쓸한 게 아니구나. 이 도시, 이 쓸쓸한 도시 이러면서 그 취하는 거죠 거기에. 나도 이 쓸쓸한 도시를 고독하게 살아가는 나.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각은 사실 이때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사람들 노래도 들을 때가 됐네. 저한테 진짜 캐롤이에요. 양반들이 나에게 캐롤이다. 그래서 조만간 또 아직 플레이 안 했어요. 아직 그만큼 가을 냄새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가을 냄새 싹 나면 이제 양반을 들어야죠. 약간 해질녘이 좋아요. 가을 해질녘이 그러니까 노을 질 때 뭐 여름에 노을도 좋긴 한데 전 가을에 그 하늘이
진짜 높아지지 않아요? 맞아요. 난 진짜 높아지나? 중학생 배웠는데 그 무슨 효과라고? 무슨 효과가 아까 있어요? 뭐 대기가 뭐 어쩌고 네. 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 가을에 그래도 하늘이 높아질까? 가을에 하늘에 높은 뭔가 구름이 쫙 펼쳐지고 노을이 지고 햇볕이 막 이렇게 붉은 햇살이 막 이렇게 막 퍼진 모습을 보면 이거 엄청 가을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스쿠터 타고 다니면서 보기에 아주 좋다. 그렇죠. 위험하지만. 아니 많이 위험했어요. 왜 이렇게 위험하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아니 혹시 들으시는 분들이 네. 너무 찬양만 한다고 생각할까 봐. 아. 실제로 많이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조심해서 운전해야 무서워. 되고. 저 진짜 탈 때마다 무서워요. 그리고 항상 스쿠터 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저는 차 운전을 먼저 하라고 하거든요. 차를 운전해보고 교통신호나 뭐 그런 흐름을 다 파악한 다음에 스쿠터를 해야 조금 더 안전한 것 같아요. 오 맞네요. 왜냐면 차들이랑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저 차가 어떻게 움직이나 맞아요. 이런 것도 좀 알아요. 그런 얘기는 저는 안 해봤는데 다음부터 해봐야겠어요. 그래서 일단 차 운전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사고가 안 나려면 안 나겠다고 안 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최대한 차처럼 움직이면 맞아요. 조금 덜 위험해요. 맞아. 차랑 동일하게 움직여주면. 근데 뭔가 좀 나선다거나 뭐 그쵸. 새끼를 나대죠. 그러면 이제 사고가 더 날 위험이 커지는데 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그래서 뭔가 우리 요즘에 이 좋은 날씨를 즐기면서 또 했던 게 있습니다. 뭐요? 챕터 3 야외 요가를 하며. 좋았죠. 요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제가 요가를 하고 있어요. 요가를 유일하게 하는 운동이네요 지금. 유일하게 집에서 턱걸이 조금 하고 요가하고 턱걸이 저희 설치했거든요. 네, 바를. 네. 몇 개까지 해요? 원래 좀 많이 했는데 대여섯 개 하면 이게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힘들더라고. 아무튼 요가를 하는데 요가 한지는 시작한 지는 엄청 오래됐어요. 처음 시작한 지는. 제가 경기도 김포에 살았었는데 그때 요가원이 있어서 가지고 한 달인가 뭐 이렇게 다녀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다 시작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왜 내가 거기 가서 그걸 했지?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요가를 아무튼 그때 시작해서 아주 띄엄띄엄 그리고 서가수가 추천해준 요가원도 제가 한 달? 두 달? 세 달? 뭐 어느 정도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끊어가지고 좀 다녔었죠.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제가 대학 생활할 때도 요가 수업이 있었어요. 교양으로. 그래서 그것도 좀 듣고 그래서 요가에 대한 뭐 시간 함께한 시간은 긴데 내공은 깊지 않다. 그냥 대충 이렇게 조금 깔짝하고 한참 안 하고 깔짝하고 한참 안 하고 했는데 제가 서울 올라오고 나서 3월? 4월? 그때부터 요가를 지금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니까 한 반년? 5, 6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꾸준히 한 건 제일 길게 오래 하고 있고 요즘에 그렇게 시작했네요. 그리고 엄청 저한테 잘 맞는 운동이라고 느꼈어요. 제가 수영을 좋아하는데 수영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용하고 물속에 들어가면 귀가 내 호흡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자세만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엄청 좋아했었어요. 수영할 때. 근데 요가도 비슷해요. 그렇네요. 뭐 다 같이 하긴 하지만 계속 내 호흡이랑 내 자세 같은 걸 계속 쳐다보게 되고 상상하게 되고 그런 작업이 그냥 뭔가 정서적으로 저랑 잘 맞고 재밌고 그리고 유일하게 하는 운동이니까 운동이 좀 되긴 한다. 다른 운동 격렬한 운동은 힘들어요. 힘들고 힘들죠. 요가도 물론 힘들긴 하지만 뭐 그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 분위기 그런 것들이 좋아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다. 서가수는 얼마나 됐죠? 저는 또 본격적으로 어렸을 때 막 깨작깨작 하다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허리가 좀 안 좋았어요. 집안이 다 허리가 안 좋은데 요가를 하다가 한번 크게 좀 다친 적이 있어서 요가를 하고 후구를 좀 잘못하다가 거의 기어서 나왔어요. 삐끗해가지고 허리를. 진짜? 17살 때? 18살 병원 때? 갔어요? 한의원에 갔었죠. 침 맞았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요가 나한테 안 맞는구나 생각을 하다가 이제 자취하고 하면서 좀 움직이는 건 계속 하고 싶어서 되게 다양한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뭐 아프리카 댄스도 해봤었고 축구도 했었고 농구도 했었고 뭐 수영도 했었고 달리기도 했었고 뭐 그렇게 다양한 것들을 하다가 제 친구의 친구가 요가 선생님이었는데 그때 집에서 모여서 우리끼리 요가를 좀 해보자. 그래서 저희 집에 모여서 그냥 뜬금없이? 뭔가 요가 하고 싶은데 뭐 해볼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희 집에 모여서 요가를 하게 된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제대로 된 선생님이었고 이거 진짜 수련을 하시는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빈야사나 아시탄가 수련을 많이 하신 선생님이셨는데 저는 요가가 유연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요가는 유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 진짜 뻣뻣해요. 근데 그 쌤은 요가는 힘이다 라는 어떤 걸 가지고 계셔서 힘으로 찢으면 된다. 약간 있었죠.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네네. 힘을 채우는 즐거움을 좀 알아가면서 이 요가를 되게 푹 빠져가지고 그러고 그 쌤이랑 한 1년 정도 집에서 요가를 하다가 이제 하산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요가원을 다니게 된 게 한 4년? 4, 5년 정도? 확실히 안 맞는다고 느꼈는데. 안 맞는다고 느꼈는데 이게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때는 이 자세도 하고 싶고 저 자세도 하고 싶고 이거 왜 안 되지? 이렇게만 좀 있었다면 지금은 그래, 내 몸은 아직 멀었어. 30년 있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30년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면서 하고 있고 여전히 몸이 진짜 저 어깨도 너무 다쳐 있고 햄스트링도 너무 짧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와 그때와 지금의 내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나를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요가 얘기를 했냐면 얼마 전에 같이 야외에서 요가를 그러니까요. 하게 됐었죠. 난지천 공원에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이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조커2 본 날이랑 같은 날이었어요. 맞아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그 요가를 했고 하루를 쭉 보내고 밤에 그 상암에서 영화를 봤었죠. 근데 아무튼 그 오전에 그 난지천 공원에서 야외 요가 수업을 그 다른 선생님이 해주시고 요가 70분인가 뭐 하고 나서 차담을 했죠. 그때 차를 좀 내려 주셨어요. 네. 서거수가 네. 차 마시고 했는데 제가 야외에서 요가한 경험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 해보긴 했었네요. 남해 살 때 그냥 해봤나 뭐 그런 기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야외에서 했는데 그날 구름이 많이 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 오전에 비가 왔었고 비 소식 맞아요. 때문에 연기를 할까 말까 했었거든요. 계속. 그래서 날씨가 안 좋은데 가기가 좀 귀찮기도 했어요. 날씨 안 좋은데 이거 하다가 비 오는 거 아니야? 뭐 그래서 그러고 스쿠터 타고 이렇게 난지천공원 가서 매트를 피고 요가를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냥 좋았다가 아니라 와 이거 너무 좋은데? 엎드리거나 바닥이랑 가까워지는 자세를 하면 잔디 소리가 막 귀에 막 바람에 들어오고 그리고 뭐 이렇게 약간 하늘 보는 자세를 하게 되면 그 다른 가족들의 애기가 막 연 날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늘에 연이 날리는 게 막 보이고 막 그래서 뭐 어떤 자세를 해도 일단 힘든 건 기본이지만 네. 너무 좋더라고요. 이 바람 소리 뭔가 야외에서 하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급하게 친구가 뭔가 그 친구는 요가를 오래 하다가 이제 선생님까지 된 친구고 저는 그냥 쭉 취미로 그냥 어떤 삶의 일부분으로서 그냥 이 요가를 즐기는 사람인데 저는 이렇게 차 마시고 이렇게 어디서든 야외에서도 차 마시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 친구가 야외에서 요가를 수업을 해보고 싶다고 제안을 줬었던 거죠. 제가 차 같이 내려주면 좋겠다. 저는 야외면 다 좋거든요. 그래서 당연하지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좋았어요. 맞아요. 그 집에 하늘이 턱 막힌 느낌이긴 했는데 그게 회색 좋았어요. 하늘, 회색 하늘이었는데 무겁지 않고 약간 산뜻했달까? 공기가 좀 차가워서 그런지 맞아요. 뭔가 집에 있었으면 그냥 꿀꿀했을 텐데 그런 계절 날씨에 밖에 나가서 몸 이렇게 하고 진짜 바람 살살 불고 나무도 이렇게 하고 막 그 애들 뛰어놀고 그것도 저도 너무 좋았고 야외에서 해본 경험 몇 번 있었는데 그때 해주던 선생님이 천장 아니 하늘 보세요라고 했던 그게 계속 생각이 나요. 그 우리는 보통 뭐 왼쪽 벽을 보세요, 오른쪽 벽을 맞아요, 보세요, 맞아요. 천장을 보세요라고 하는데 하늘을 보세요라는 그 말이 그러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작은데 이렇게 갇혀 있었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번에 조금 더 이제 모든 자세를 할 때 뭐 예를 들어 대각선으로 손을 찔러서 손바닥을 봐야 된다. 아니면 뭐 하늘을 보거나 아니면 다운독을 해서 뒷벽을 보거나 머리서기를 해서 아예 거꾸로 보거나 요가가 되게 다양한 곳에 시선을 두는 움직임이더라고요. 그렇네요. 근데 그 시선이 아마 건물 안에 들어가 있었으면은 그냥 왼쪽 벽이고 오른쪽 벽이었을 텐데 이쪽 나무 저쪽 나무 저 멀리 아기 맞아요. 거꾸로에 있는 뒤쪽 길 이런 게 너무 다르게 느껴지니까 이게 뭔가 제 몸도 확장되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손을 쫙 뻗어서 어디 나갈 것처럼 뻗어라라는 어떤
예를 들어 티칭이 있어요. 네. 그럼 이 뻗어봤자 뭐 어디 가겠어요. 벽에 걸리는지. 걸리겠죠. 근데 뻗으면 뭔가 얘가 진짜 어디까 나갈 것 같은 그런 저 나뭇가지 닿을까? 뭐 이런 생각도 뭐 상상도 하고. 네. 네, 조금 전 추웠었는데 나중에 진짜 빡센 뭐 빈야사나 아시탄가 같은 거 야외에서도 하면은 그러니까 좋을 것 같아요. 좋겠다. 다 같이 땀 흘리고 하면 전후에도 생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요가를 했었네요. 그 난지천공원이 일단 좋더라고요. 음. 제가 많이 가보지 않았었는데 한 번 가봤었나 뭐 그랬었는데 공원이 엄청 잘 돼 있다. 그리고 그날의 기분이 너무 좋았어서 제가 지금 소설 쓰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아주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난지천공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때 제가 요가를 하면서 왜냐면 날씨가 그런 상태에서 기분은 엄청 좋고 그 하늘에 회색 하늘이 이렇게 잔뜩 구름이 껴있는 모습이 그 위에를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그 위에서 뭐가 떨어질 것 같은 갑자기 그 구름 사이로 뭐가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기서 뭐가 떨어지면 좋을까. 그래서 UFO가 떨어지는 상상을 했었거든요. 네. 그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요가하면서 별의 생각을 다 하셨네. 그런 생각을 네, 그래서 했구나. 난지천공원의 그 스산한 느낌이 일단 좋았었고. 저도 이제 차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번 요가에서도 차찜 싸가지고 다들 텀블러에 뜨거운 물 좀 담아서 와달라. 그래서 저는 닭이랑 찻잔이랑 이렇게 나눠 먹을 거 준비해서 요가 끝나고 어땠는지 얘기하면서 차를 이렇게 나눠 마셨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약간 낭만에 꽂힌 것 같아요. 이것도 가을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텀블러를 보통 저도 뭐 물이나 이런 거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데 텀블러 말고 잔을 또 하나씩 들고 다니면 이게 또 낭만이겠다 싶은 거예요. 잔을 어디다 쓰? 예를 들어서 이제 공원에 가요. 네. 공원에 가면 텀블러에다 그냥 입 대고 마시는 거랑 앉아서 잔에다가 따라서 먹는 거랑 그냥 그거 하나의 행위가 왜냐면은 제가 굳이 야외까지 가서 차도구를 바리바리 싸들고 그 차를 거기서 왜 먹을까? 이 짓을 내가 왜 할까? 집에서 편하게 해도 되는데. 나 낭만이거든요. 그죠, 맞죠. 실제로 그런 콘텐츠도 많잖아요. 그 차 이렇게 어디 가서 내리고 마시고 하는 것도 좀 이렇게 영상으로 다 잘 찍어가지고. 저 지금 릴스를 블로그도 하고 팟캐스트도 하고 바빠요. 저 그리고 그 인스타 계정이 3개예요. 제 개인 계정, 차 계정, 술 계정. 홍보하세요. 술 계정은 지나친 깡. 제가 이제 낑깡이라도 불리니까 지나치는 2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갔다. 지나갔다라는 의미가 너무 투머치다. 지나친. 2가지 다 한 거예요. 술이라는 것은 저에게. 그런 의미로 이제 지나치냐는 계정을 또 하고 있고, 전 전통주를 주로 이제 거기서 기록하고 있고, 차 계정은 아차차거든요. 네. 아차차. 그러니까 깜빡했어? 깜빡했다. 근데 보통 그냥 그러고 사는 것 같은 거죠. 깜빡하면서 실수한 것 같으면서 그렇게 그냥 사는데 괜찮아. 사실 의미는 그냥 지금 막 만들어냈고요. 그냥 어감이 좋아서 했어요. 아차차. 좋죠. 네, 그래서 아차차라는 계정에 제가 그동안에 먹었던 차 생활들을 이제 막 올렸고, 요가했던 그날도 올렸었나? 아직 안 올린 것 같네요. 아차차 릴스 콘텐츠로 괜찮지 않아요? 릴스 만들어줄 거예요? 무책임한 얘기 하지 말아줄래요?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너 유튜브 해봐. 말 잘하는데 잘 돼. 똑같죠 뭐.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저는 팟캐스트랑 채널이 나한테 맞는 것 같다. 좋죠. 릴스는 더 잘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저는 열심히 손가락 앞에 보면 되는 거고, 저는 이렇게 떠드는 게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좋아요. 네. 그렇게 우리 나름의 낭만적인 가을을 보내고 있었네요. 그니까요. 벌써 이제 10월이네요. 진짜. 이제 3개월 남았어요, 올해. 별 느낌도 없긴 해요. 저도요. 뭐 이게 그러니까요. 저 좋아요. 한 해 그냥 가는 거지 뭐. 저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뭐 이렇게 굳이 천천히 가서 뭐가 좋나. 맞죠. 그냥 그런 건 있어요. 글쓰기를 좀 시작하면서 신춘문예 철이네. 신춘문예가 이제 연말에 공모를 하니까 그 정도? 이제 다가오는구나. 몇 군데 내봐야지. 떨어지겠지만 몇 군데 내봐야지. 뭐 그런 생각? 내년 연초가 되면 또 버킷리스트? 한 해 버킷리스트. 그런 거 좀 하지 않으세요? 했었는데 저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해요.
합리화해요. 낭만 아니에요? 그건 낭만이랑 좀 거리가 멀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네. 뭔가 시작하는 것보다 연말이라는 또 그런 1년이라는 큰 단위로 생각했을 때 그 잘 마무리 짓고 싶다. 연말에 저는 사진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올해에 있는 사진 정리. 네네. 얘가 또 다음 해가 넘어가면 진짜 하기 싫어지거든요. 사진 정리를 어떻게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핸드폰에 있는 사진은 지울 거 좀 지우고 네. 백업할 거 좀 백업하고 그다음에 또 비워놓고 어. 핸드폰 용량도 좀 확보도 하고 그거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3월부터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반년치를 해야 돼요. 사진이 거의 한 10,000장 있을걸요. 그거가 지금 저의 할 일 중에 중요한 할 일이에요. 사진 정리. 사진 정리. 그러고 제가 한 2년 전부터는 블로그에 이제 한 해 약간 돌아보기 같은 걸 했었어요.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는지 어디 놀러 갔던 거 그거를 한 2년을 하니까 나의 1년을 그냥 스크롤만 하고 거기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그것만 보면은 그때 잠깐 갔다 오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더 뭔가 풍성한 기억을 갖고 있는 느낌? 왜냐면 다 지나가고 없어지고 다 까먹고 맞아요. 네. 그런 게 많은데 아 그때 그랬지 그 행복한 기억을 조금 더 오래 가지고 가는 그런 느낌? 찍고 본 적 없죠. 블로그요? 네. 일단 제가 안 해가지고 본 적이 없네요. 아 블로그 네이버 아이디 없어요? 있는데 뭐 이렇게 자주 뭐 아 네이버 잘 안 들어가요? 네네. 제 블로그 한번 구경해 주세요. 링크 하나 보내주세요. 링크 하나 보내주세요. 이웃 추가할게요. 네 오늘도 참 어째저째 뭔 열심히 떠들었네요. 잡담을 했는데 네. 날씨 얘기한 겁니다. 네, 나 계절 얘기한 거죠. 어, 계절 어. 얘기, 가을 얘기. 가을 얘기. 제가 얼마 전에 그 말이 길어지는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을 3명 만났어요. 얘기했나요, 오, 제가? 아니요. 그 이 얘기 다음에 할까요? 길어질 것 같은데. 그럽시다. 네. 정리합시다. 다음에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또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안녕. 고생하셨어요, 듣느라.